다석사상으로 본 유교, 역경 1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거이도, 사거이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본 여러분, 사거이도는 역경 비교에 나옵니다. 수레를 두고 걷는다, 오르면 타지 않는다. 톨스토이는 1828년에 왔다가 1910년에 떠났습니다. 러시아에 볼세비키 공산혁명이 일어난 것은 1917년으로 톨스토이가 세상을 떠난 지 7년 후입니다. 톨스토이가 백작이라는 귀족 신분이었지만 50살에 마음의 전기를 맞은 뒤로는 스스로 귀족 신분과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 석가와 같은 무소유를 실천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리하여 귀족들을 향해 반성하고 참여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글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무소유를 주장하면서도 공산주의를 반대했습니다. 사회주의자에게는 사실상 사랑이 없다. 다만 압제자에 대해 미움만 가지고 유복한 사람의 달콤한 삶을 부러워한다. 그들은 배설물에 모여드는 파리떼와 같은 욕망을 가졌다. 만일 사회주의가 승리한다면 세상은 무섭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치 지난날의 로마 사람들처럼 사체와 한가로움에 제멋대로 타락하고 말 것이다. 톨스토이의 예언은 꼭 들어맞았습니다. 그때 좌익사상에 기울어진 젊은이들은 공산혁명을 반대하는 톨스토이의 사상적인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톨스토이에게 항의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러시아의 민족은 언제까지 러시아 귀족들이 탄 수레를 끌고 가는 아픔과 서름을 겪어야 하는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톨스토이는 대답하기를 공산혁명이 일어나면 러시아의 민중은 새 지배자들이 탄 뒤집어진 수레를 끌고 가야 하는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뒤집어진 수레보다는 바로 된 수레가 그래도 끌기가 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직자가 되려는 것은 수레를 끌지 않고 수레를 타겠다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를 높이라는 것은 관존민비의 사상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가마를 사용했습니다. 한 사람이 평안히 앉아서 가기 위해 네 사람이 어깨에 가마를 메고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말하기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꾸려 남의 어깨에 메어주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 나라의 임금을 찾아다녔으니 마차가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공자는 대부를 지낸 사람으로서 품위를 지키자면 마차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공자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공자의 수레에 얽힌 얘기가 있습니다. 공자가 아끼던 제자 안회가 40살에 요절했습니다. 안회의 아버지 안노가 공자를 찾아와서 공자가 타고 다니는 수레를 팔아서라도 아내의 곽을 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아내와는 달리 답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들의 은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도 사양하는 것이 예의일 것입니다. 안노에게 공자가 말하기를 제목이든 제목이 못되든 간에 회가 당신의 아들이듯이 이는 내 아들이요. 이가 죽었을 때 나의 수레를 팔아 곽을 사서 쓸 수 있었지만 내가 걸어 다닐 수 없어서 관만 썼소. 내가 말속이지만 대부인데 수레 없이 그냥 걸어 다닐 수 없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김교신은 양정고보 교사로 재직했을 때 정릉에서 학교까지 자전거로 통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걸리적거려 귀찮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데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자전거 탄 사람이 걸리적거려 귀찮게 생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반드시 역지사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전기두이 톨스토이는 걸어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톨스토이는 한때 말을 타고 사냥을 즐기던 사람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야스나야 폴냐나까지 약 100km의 거리를 몇 번 걸어 다녔습니다. 배낭을 등에 메고 순례제를 따라 걸었습니다. 저물면 농가나 연수기에 묵으면서 걸었는데 5일 동안이나 걸렸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걸어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떤 때는 맨발로 다녔습니다. 영국 총독부의 소금 전매에 항의하기 위해 사바르마티의 아슈람에서 봄베이 근처의 던디 해안까지 약 400km의 거리를 도보로 24일 동안 행진했습니다. 이것이 죽기로 결심하고 걸어간 유명한 소금의 행진입니다. 유영모도 걸어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북한산에 있는 집에서 서울 종로에 있는 기독교 청년회관까지 5km의 거리를 30여 년 동안 시계주처럼 걸어다니며 YMCA 연경방 강의를 했습니다. 유영모는 걸어다니면 성인병인 고혈압에 걸리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힘은 들어도 일거양득입니다. 대기 오염의 주범이 자가용 승용차라고 합니다. 차 한 대가 한 해 동안에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5톤이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만도 1년에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1만 명이 넘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입니다. 입대한 군인이 살인 무기라고 집총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나마 남을 죽일 수도 있는 승용차 타기를 거부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요즘엔 그 사람이 탄 승용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인가? 어리빠진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참 사람은 걸어다니기를 좋아합니다. 너도 나도 사고 이도할 때 공이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가 50만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본받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올바른 사람은 관직에 오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민주정신입니다. 차를 버리고 걸어 다니는 데서 민주주의 정신이 성숙될 것입니다. 얼번 여러분, 나의 편리함을 생각하기 이전에 남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은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의 안일함으로 남에게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웃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단속해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